헬로 수험피플, 여러분의 대인 멘토 한수진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우리 수험피플들 학교생활 기록부 지금 열심히 채워진 거 확인하고 계실 텐데요. 방학을 이용해서 우리 독서 더 채울 수 있잖아요. 채울 수 있는 친구들 방학 때 이용해서 매력 있는 독서 목록을 또 구성을 하셔야 되는데, 이 독서 목록 구성하는 거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독서 활동에 들어갈 책들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생활 기록부에 이제 독서 활동 상황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이제 모양을 보면은 기록되는 표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학년이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3년이 나눠져 있고, 옆에 보면은 과목 또는 영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이 배운 과목과 관련해서 이렇게 기록해서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공통에는 과목과는 이제 어떤 특정한 과목과는 관련되지 않은 그런 책들을 기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목별 기재는 각 과목별 담당생께서, 과목별 선생님께서 여러분이 제출한 그 독서 목록이라든지 독후 감상지 그거를 보고서는 이제 적어주시는 거고요. 공통에는 담임 선생님께서 기록을 해주시는 거세요. 됐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뉩니다. 그리고 이 독서 활동 상황은 1학기랑 2학기에 이제 기록하는 거에 따라서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학기 때 뭐 읽었다 이렇게 한 칸으로 또 나눠져서 쓰이고, 2학기 때 뭐 읽었다 이렇게 나눠져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표시가 되고요. 요게 1학년, 2학년, 3학년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 여기 국어 읽었으면 국어, 수학 읽었으면 수학, 이렇게 과목명이 쫙 들어가면서 칸이 하나씩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건데, 그렇다면은 이 공통에는 어떤 책들을 우리가 기재할 수 있는가부터 함께 보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진로와 관련된 책들인데 그 진로가 특정 과목과는 연결되지 않아요 하는 친구들은 그 진로와 관련된 책들을 공통에 넣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수학 교사가 꿈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수학 교사가 꿈이다. 그럼 진로와 관련된 것 중에 수학과 관련된 것은 여기 수학 과목에다 넣을 수 있겠죠. 그러나 교육과 관련된 것은 어떤 과목과 연결을 지을 수가 있나요? 없죠. 따로 교육학이라는 그런 과목을 배우지 않는 학교라면 교육이라는 것을 어떤 과목과 연결짓기는 사실 좀 어려워요. 그런 경우에 우리는 공통에다가 교육과 관련된 책들을 찾아서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과 관련한 책을 찾아서 읽은 다음에 담임 선생님께 제출을 하면 담임 선생님께서 공통에다가 기록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과목과 연결되지 않은 진로와 관련된 책을 우리는 공통에 넣으실 수 있는 게 아니라 꼭 넣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학에서는 이 독서 활동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판단할 수 있느냐, 여러분의 학업 역량, 얼마만큼의 책을 읽어낼 수가 있구나, 독해 능력이죠. 독해 능력, 독서 능력을 판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독서의 빈도 얼마나 있는가, 그 다음 독서의 깊이 확인하고요.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가, 이런 거. 왜냐면 이 학생이 반복적으로 읽은 분야의 책이 있다면 아, 이 학생은 이 분야에 관심이 있구나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대학생으로서 독서를 통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이 활용 능력을 판단을 해요. 아, 이 학생이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을 때 단순히 우리가 인터넷에 검색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정보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정리된 책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독서 활용 능력이 있구나 없구나를 이 독서를 통해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는 그 진로에 대해서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진로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을 관련된 책을 읽어가면서 해결했습니다. 라는 것을 이 독서에다 기재함으로써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로와 관련된 책들을 꼭 검색하셔서 공통에다 기록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또 공통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나의 가치관을 보일 수 있는 거. 가치관을 보일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어떤 과목과 연결되지 않지만 내가 어떤 뭐 평등이라든가 자유라든가 아니면은 저는 진로가 뭐 사회복지사예요. 간호사예요. 그래서 저는 이 봉사라는 가치관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한답니다. 라고 하면서 봉사로 유명한 사람, 봉사의 뭐 개념을 다룬, 봉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뭐 개념이라든가, 뭐 방법을 소개한 책들. 이런 책들을 찾아서 공통에다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 학생은 실제로 봉사라는 개념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대학에서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어떤 가치관을 세울 수 있는 것에 대한 키워드가 들어있는 책을 공통에다가 기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진짜 관심사나 흥미, 특히나 우리 질문 가장 많이 하는 친구들 뭐냐면 제가요, 멘토님 소설책, 그 중에서도 추리소설 진짜 많이 좋아하거든요. 근데 뭐 제가 뭐 작가가 되는 게 꿈도 아니고요. 저는 국문학과 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정말 재미있고 흥미 있어서 읽어서 넣었는데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의 관심사고 흥미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으니까 이런 책 들어있어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 추리소설이라든가 뭐 소설책이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다. 그럼 그걸 통해서 대학에서는 또 뭘 판단할 수 있다? 아, 이 학생은 책을 어떻게 활용하는 학생이다? 뭔가 여가 생활을 책을 통해서, 독서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학생이구나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여러분. 나의 진로, 가치관, 관심사, 흥미, 내가 진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책들, 어떤 과목과 연결되지 않은 것들을 공통에 넣을 수도 있지만 또 하나 뭐냐면은 여러분의 학교 활동과 관련된 내용들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연결시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 대회에 나가서 수상을 했어요. 근데 그 대회에 나가서 수상한 뭐 수상의 뭐 이름이 뭐 플래너 대회야. 학습 플래너 짜기 대회. 이런 거였어. 근데 단순히 그냥 내가 뭐 계획을 세워서 내가 혼자 한번 해봤어요. 이게 아니라 제가 이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좋은 계획이란 무엇인가가 정말 궁금했어요. 그래서 계획의 모든 것 이란 책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연결 지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수상을 하기 위해서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그 준비한 과정이 단순히 내가 혼자 고민해봤어요가 아니라 저는 그것에 수준을 깊이 있게 연구해 보기 위해서 책을 찾아봤습니다 라는 말을 넣음으로써 그 활동의 깊이가 한 단계 깊어지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게 특정 과목과 연결되지 않는 수상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런 대회의 내용을 관련된 책을 찾아서 넣음으로써 그 대회를 준비하는 깊이를 독서를 통해 만들 수 있다. 또 자율활동입니다. 자율활동 중에서 여러분 뭐 또래 상담 활동을 학생회에서 뭐 또래 상담 활동을 했다. 그러면 그냥 상담 활동으로 끝내지 말고 내가 실제로 상담 활동을 하면서 상담에 대해서 상담이란 무엇인가 궁금해서 책을 찾아봤어요 라고 하면 그 활동의 깊이가 또 깊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학교폭력에 대해서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서 강연을 들었어요. 근데 단순히 학교폭력 예방을 강연을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것이 진짜 학생들에게 미친 영향이 궁금해서 제가 학교폭력과 관련된 그런 예방과 관련된 어떤 책을 찾아서 읽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책을 기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했던 활동의 깊이가 깊어질 수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동아리 활동에서 했던 것들이 그냥 동아리 활동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동아리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책을 찾아봤어요.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런 봉사의 개념들이 들어있는 것을 찾아봤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저는요. 양로원 봉사를 갔어요. 근데 사실 어른들이랑 대화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른들과의 대화 중에 어른들께서 하시는 그 소재들이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찾아봤냐면요. 1950년대의 생활상을 다룬 어떤 소설을 찾아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소설 속에서 그 50년대를 살아오신 할아버지, 할머님들의 그 생활의 모습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봉사에 가서 어르신들과 대화가 훨씬 더 원활하게 됐습니다. 라는 책들을 이 독서 활동 상황에 하나 넣어주면 여러분들이 어떤 봉사를 그냥 원래부터 그렇게 진행하려고 간 게 아니지만 봉사 자체를 상당히 의미 있게 했다는 것을 어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공통사항에 넣을 책의 목록을 구성할 때 진로와 관련된 것, 가치관과 관련된 것, 관심사, 흥미와 관련된 것 넣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활동했던 것, 학교에서 활동했던 것 중에 내가 의미 있게 뭔가를 연결시키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활동에서 키워드를 찾아서 연관된 책들을 공통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활동의 깊이를 더할 수 있다. 요게 하나 큰 팁이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과목별로 들어가 봅시다. 과목별. 자, 공통 독서 기록할 수 있고 과목별 독서는 각 과목마다 넣을 수 있는데요. 과목마다 넣을 때 그 키워드는 뭐냐면 포인트는 과목별 학습 내용입니다. 학습 내용. 그래서 여러분들 뭘 활용하셔야 되냐면은 목차를 활용하셔야 돼요. 목차 활용.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수학을 배웠다. 그럼 수학 중에서도 그냥 단순히 수학이 아니라 확률과 통계를 배웠다. 그러면 확률과 통계와 관련된 책들은 뭘 넣을 수 있겠어요? 통계와 관련된 책, 뭐 빅데이터 관련된 책, 요런 것들, 요런 걸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책을 넣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 중에서도 뭐 사회 문화를 배웠다. 그 중에서 내가 인권이라는 키워드를 배웠다. 그러면 여러분이 인권을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는 거예요. 포털 사이트에 인권 검색하고 책 카테고리 누르시면 인권과 관련된 책들이 쫙 떠요.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제목이라든가 목차라든가 글쓴이를 통해서 매력 있는 책을 뽑으시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읽고서는 사회 과목에다가 선생님한테 제출해서 기록을 하는 거죠. 그럼 그랬을 때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평가는 뭐다? 아, 이 학생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그냥 배우고 끝난 게 아니라 더 확장해서 학습하기 위해서 그 키워드가 궁금해서 그것과 관련된 책을 찾아봤구나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과학 중에서도 내가 뭐 유전자 관련된 것을 배웠다. 그럼 유전자를 키워드로 검색을 하세요. 유전자라는 키워드로 책을 검색하세요. 그러면 유전자라는 키워드가 제목이든 목차든 내용에 들어간 책들이 쫙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역시나 책이나 목차를 통해서 확인하고 관심 있는 책을 읽어서 기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과목별로 하나씩 쭉 넣으시면 돼요. 이때 키워드를 찾을 때 이 키워드 자체가 우선적으로는 내 전공에, 내 진로에 사용할 수 있는 키워드면 더 좋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학과 갈 거다, 정치외교학과 갈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는 인권이라는 키워드가 더 중요하다. 그러면 내가 이번 시험 기간에, 이번 학기에 사회문화에서 배웠던 목차들이 쫙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전체 배운 목차가 만약에 10개가 나왔다. 그럼 10개와 관련된 책들을 다 넣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의미 있는 키워드를 뽑는 겁니다. 의미 있는 키워드를 어떻게 뽑는다? 내 진로라든가 전공과 관련이 있는 키워드면 일단 우선적으로 뽑아요. 그래서 그 키워드와 관련된 책으로 뽑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여기 X도 써놨잖아. X는 뭐냐면 내가 수업 시간에 배웠는데 꼭 진로와는 관련되지 않아도 돼. 그렇게 대부분 채워지는 게 뭐냐면 주로 영어예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영어와 관련된 어떤 과목에 딱 맞는 책을 찾기가 사실 쉽진 않아. 그래서 영어와 관련해서는 학생들이 많이 넣는 게 이제 영어 쪽 관심 있는 친구들은 영어 원서를 읽어서 또 많이 넣어요. 혹은 영어 학습법이라든가 영어 중에서도 우리 본문을 보면 영어의 내용이 있잖아. 그 본문 내용이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5과가 이번에 5단원이 시험 범위였는데요. 그 5단원에서는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영어 본문이 진행이 됐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 지속 가능한 개발과 관련된 키워드의 책을 찾아서 읽는 거예요. 그리고선 영어 선생님께 제출을 하면 영어 선생님께서 기록을 해 주실 수 있다. 요렇게. 그러나
내가 굳이 이렇게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내용까지 들어가지 않더라도 영어는 예를 들어서 원서책을 읽었다 혹은 영어 학습법 책을 읽었다 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을 기록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진로와는 꼭 관련되지 않지만 그 학습을 그 과목을 의미 있게 했고 깊이 있게 학습했다는 것을 독서 목록을 통해서 역시나 어필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렇게 공통이나 각 과목별 배운 내용에서 기록을 하실 수 있죠. 1차원적으로. 내가 인권에 대해서 배웠다? 그럼 인권을 키워드로 A라는 책을 찾아 읽었어요. 그러면 한 권만 넣을 게 아니라 2권이나 3권까지 넣을 수 있잖아. 그때 확장이 필요해. 책을 찾아가는 방법. 확장시키는 방법.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읽은 책에 여러분 읽은 책을 검색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검색창 옆에 추천책이 떠. 비슷한 키워드를 가진 또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은 이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추천책이 뜨잖아요. 그 추천책을 활용하시면 여러분이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개의 책을 고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추천 목록을 활용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용으로 검색하는 건데 어떤 내용으로 검색하냐. 예를 들어서 저는 이번에 사형제도와 관련된 걸 배웠는데요.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입장의 글을 담은 책을 읽어봤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의 책도 읽어보는 거야. 제가 그래서 반대 입장에서는 어떤 걸 주장하는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해됐나요? 아니 근데 사형제도를 가지고 찬성으로 뭐 책을 만들거나 반대로 만든 책은 많지 않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전공이 경제를 하고 싶어. 경제를 전공을 하고 싶어? 그러면 경제 관련된 책 중에서 첨예하게 이론이 대립되는 거 있죠. 대립되는 거. 어떤 경우에는 뭐 보편적 복지의 장점을 쭉 다룬 책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보편적 복지의 단점을 쭉 다룬 책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서로 다른 의견을, 반대 의견을 가진 책들을 따라서 읽어보면 내가 나의 의견을 갖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면접에 들어갔을 때도 찬반의 의견을 가진 책이 같이 들어있으면 여러분의 의견을 정립할 때 제가 단순히 다른 사람들이 이게 좋다더라 이렇게 얘기만 듣고 제가 생각한 게 아니라요. 저는 이쪽과 저쪽을 다 깊이 있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의 의견은 이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 이 학생은 독서의 활용 능력이 상당히 깊이 있구나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내용을 가지고 그 한쪽 의견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한쪽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의 책을 찾아서 일부러 확장시키는 것도 좋다. 자, 확장하기의 세 번째 방법은 작가를 따라가 보는 겁니다. 작가. 그래서 내가 어떤 작가의 책을 하나 읽었다. 근데 이 작가의 책이 재미도 있지만 나한테 어떤 의미를 줬어. 내가 배운 점이 되게 많아. 그러면 그 작가의 다른 작품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학생은 역시나 의미 있는 확장의 방법을, 독서의 활용 방법을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면접장에 가서 항상 이제 좀 불안할 수 있어. 내가 이 작가의 작품만 따라갔다고 해서 혹시 뭔가 공격받거나 편협한 독서를 했다고 평가받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제 좀 우려할 수 있거든요. 어떤 작가의 작품을 따라갔을 때. 그런데 여러분, 그 작가의 작품을 따라갔다고 해서 그 작가의 작품에 모두 다 생각에 동의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죠. 읽으면서 그 내용에 동의했는지 아니면 비판을 했는지는 여러분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정립해 놓을 필요가 있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공통한 각 과목 칸의 내용을 충실하게 채우는 것도 좋지만 그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1차원적으로 책을 골라서 기록을 하셨다면 거기에서 이제 확장을 해 나갈 때 여러분이 추천책을 활용하거나 내가 읽은 책의 찬성과 반대의 책을 또 따라가서 읽거나 읽은 작가의 책을 따라가서 읽거나 하는 방향으로 여러분의 독서 목록을 훨씬 더 풍부하게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